잠깐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장 마감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모두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프리장 상황까지만 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10시 반에 PPI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낭떠러지로 나스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PPI조차도 낮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않았으나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MOM은 그렇다 치고 YOY마저 연간 대비마저 2%의 상승률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CPI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한번 PPI 지수로 재확인하면서 저점 매수자를 포함한 최근에 나스닥을 매수한 자들의 차익 실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죠. CPI 때 버틴 자들이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하고서 던져버린 거죠. 그들 또한 장기 투자자가 아닌 것이죠. 장기 투자자는 그 어떠한 일이 와도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고 버텨야 하는데 말이죠. 버티지 못한 거죠. 공포지수 체크하겠습니다. 77이고요. CNN 공포지수 타임라인을 한번 또 가져와 봤습니다. 23년 6월 2일부터 8월 2일간 60일간 지속된 익스트림 그리드의 기간, 그리고 현재 12월 15일부터 2월 16일 어제까지 두 달간 지속된 익스트림 그리드 60일이 되었네요. 올 것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달간 극도의 탐욕이 지속되고 그 이후에 상당한 또 조정이 나왔죠.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달은 이미 지났고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조정을 맞긴 할 거예요. 하지만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조정이 왔을 경우에 심하게는 3, 40%도 충분히 내릴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포지수가 77,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내린 것에 비해서는 공포지수는 전일 대비 불과 1밖에 내리지 않은 7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최근 나스닥의 상승폭이 매우 컸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프리장의 상승으로 오늘인 것인가? 만약에 본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시에 비중 10%의 고점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PPI에 대한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요. 쉽진 않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밀착해서 체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중 10%를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배 레버리지의 비중이 제 포트에 너무 커서 비중을 조금 조절하려 하는 것이니 1배 레버리지나 개별 종목은 변함없이 홀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주식 매도 타이밍, 복습 시간입니다. 평소에 주식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시작했어라는 말을 할 때 최근에 조금씩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서 주식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자리를 차지할 때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다 왔는데 주식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3, 4, 5 모여서 주식 수익률을 자랑할 때 제 지인들이 주식 수익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유튜버의 댓글에 악플이 없어질 때, 물론 저는 다른 유튜브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으나 제 유튜브에는 악플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저는 유명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TQQQ 100달러 간다는 소리가 나올 때 TQQQ가 60달러를 이탈했지만 한번 찍었었죠. 그런데 아직 TQQQ 100달러 갈 거라는 소리는 살짝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본인의 수익률 캡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때, 이거는 저를 인간 지표로 봤을 때 수익률은 저도 캡처를 했으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진 않았어요. 그냥 기분은 좋았죠. 6가지 항목 중 한 4, 5가지 항목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식의 차트도 중요하지만 주식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긴장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입니다. 21일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운명의 날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리비안, 루시드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종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배 QQQ 주봉 차트입니다. 2월 2주차는 마이너스 1.4% 하락했습니다. 얼마 만에 주봉 하락인가? 1, 2, 3, 4, 5. 5주간의 양봉을 보이고 주봉의 하락 캔들. 여기는요. 1, 2, 3, 4, 5, 6, 7, 8, 9. 9주 동안의 양봉을 보이고 1주 하락. 역대급으로 나스닥이 센 거예요. 이때 작년 8월부터 10월간의 조정장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주간이 있었는데 단 2주만 하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센 장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역대급이에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상당히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짝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1배 QQQ 차트 주봉 희망회로 시간을 다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0년 코로나 이후 대상승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상승했죠. 그리고 현재 주봉 58개 398일 동안 상승 지속 중이요. 64% 상승했고요. 아직도 30개의 주봉과 80%의 상승이 남아있습니다. 나스닥의 우상향을 믿는 자는 더 시저와 함께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키움전사의 주간
매수 동향입니다. 2월 16일 어제의 일간순 매수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속슬과 TQ가 1, 2위를 차지했고요. 테슬라 올라와 있고요. 속슬과 TQ가 1, 2위를 차지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또 올라와주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주식은 인간 지표와 정확히 반대로 가니까요. 주간 수매수 현황입니다. 엔비디아 몇 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ARM이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완전히 또 히어로가 됐죠. 3위를 차지해줬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SMCI 소형주에서 다시 한번 슈퍼 히어로가 탄생하면서 7위에 올라와줬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보다는 이왕 사시려면 ARM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ARM보다는 차라리 엔비디아가 낫고요. 왜냐하면 시총이 크면 클수록 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엄청난 피크를 찍고 나서는 조정이 왔을 때 상당히 조정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엄청난 모멘텀이 나와야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ARM은 여전히 관심을 두고 있고요. 주간 매도 현황입니다. 속슬과 속스S, TQ와 테슬라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크게 분석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미국 휴장 대통령의 날, 현재는 바이든이죠. 바이든의 날이면은 네가 조금 노력을 해서 이 증시를 확실하게 더 끌어올릴 준비를 해야지. 바이든 그냥 쉬지 말고 장을 열게 해. 장을 안 열리면은 내가 할 게 없잖아. 잡소리고요. 2월 20일에는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엔비디아, 루시드, 리비안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가리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속쓰리겠죠. 그 다음 시장 상황이 완전히 경색되면서 차례차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4년에 현재까지 완전 대장이기 때문에 시총도 나스닥 3위로 올라갔잖아요. 시총 자체는 3위지만 최근에 새로 자금이 투입된 양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 1위입니다.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줘야 됩니다. 3위로까지 올라와줬다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엔비디아로 몰렸다는 반증이고, 그렇다고 하면 무너진다 하더라도 바닥까지 쭉 밀릴 것 같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 목요일에는 또 중요하죠. 계속 중요하네요. 수요일부터 FOMC 회의록이 발표되고요. 유럽 CPI 확정치까지 발표가 됩니다. 한국의 금리 결정도 일어나고요. 이것은 또 국장의 은행주들의 어쩌면 매도 타이밍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더 시저 유튜브 무료 구독자방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롱런 합시다. 그리고 또 시저 멤버십에 미르맘님, TTC님, UDT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최선을 한번 죽을 똥 살똥하면서 좋은 정보와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국장과 미장의 2월달 수익률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국장의 2월 1일부터 2월 17일 현재까지 수익률입니다. 저의 국장 시드는 한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UDT와 함께 이 차트 공부를 할 때 단순히 차트 공부만 해서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전 매매를 통해서 약간 적은 금액인 1,000만 원으로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매매에서 한번 해봐야 더욱더 공부에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전 매매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근데 2월달 같은 경우는 장이 조금 좋았죠. 그래서 시드가 1,0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우리기술투자, 덕성, 흥구석유로 수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시장 지수 상승률과 비교하는 게 적절하죠. 코스닥의 2월 상승률은 7%입니다. 근데 저는 1,000만 원으로 한 200만 원 벌었으니까 약 20%의 수익률을 달성한 거죠. 이 정도면은 UDT에게 적절한 용돈은 챙겨드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월말에 수익난 금액은 인출 후에 코인 계좌나 미장 계좌로 이체를 할 예정이며 다시 시드는 똑같이 맞추고 미친듯이 한번 단타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 장투 수익 2월 수익률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수익률이고요. 한 27%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3배의 레버리지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폭이 좀 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27%고요. 어제 장에서 좀 많이 내려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깎였네요. 원래는 좀 더 높았었는데.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TQ, 속슬, 부즈, 판구, 유프로, 테슬라, TSLT, 마라, BNKU, CWEB가 있고요. 그 외에 코인 관련주 및 계잡주 몇 개 있습니다. 한마디로 백화점 포트죠. 웬만한 거는 좀 다 사니까요. 어차피 미장 같은 경우는 단타로 대응하진 않고 최소한 몇 개월을 보는 장투 내지 스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하락으로 수익률이 크게 깎였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수익이 낮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죠. 변동성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TQQQ가 월간에 9%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수익률은
27%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월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3배 레버리지 때문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키움증권 영웅문에 2월 정기 전에 제가 출전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 조건은 미충족이나 충족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위에 있더라고요. 한 4,000명 중에서 한 30위 정도. 3등은 해줘야 되는데 30위 정도.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근데 3등을 하려면 수익률이 80% 정도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한 수익률을 보이려면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단타를 쳐야 되는데 저는 미장에서 단타는 안 치는 스타일이라 3등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푸드로션 체크하겠습니다. 0.73, 살짝 올라줬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위험 단계는 아닙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나스닥이 상당히 내렸는데 올랐다가 내려주는 모습, 장중에 올랐다가 내려주는 모습,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으나 문제는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면 뭐라 그랬죠? 방향을 결정할 자리. 그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이 당연히 하방이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긴장을 타셔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겠습니다. 상방이 열렸다고 했죠. WTI가 0.8%나 상승해줬습니다. 금요일 국장에서 제가 그 호들갑스럽게 오르는 국장의 정유주를 단타로 들어갔다가 매도를 해버렸는데 좀 아쉽네요. 하지만 어차피 단타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번 다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일봉입니다. 첫 번째 저항선과 두 번째 지지선 사이에 확실하게 위치해줬네요.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횡보해주면 차라리 좋을 텐데 만약에 두 번째 지지선까지도 이탈하고 21선 주황색 21선까지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그 밑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 그 밑에는 일목균형표 양운대의 상단, 계속 지지선이 내려갈 수가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일이 일어나진 아직 않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던져버리기에는 또 이러한 지점에서 물량이 털렸던 것처럼 항상 선 대응보다는 오히려 후 대응이 낫다는 편입니다. 어차피 더 시저의 가족들은 아직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깎이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쫄아가지고 다 던지진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엔비디아 5일선을 두 번째 지지하고 있네요. 급등이 살짝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740 라인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갭을 메우러 가나 했는데 다시 한번 살짝 내리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21선이 약간 옆으로 흐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갭의 상단은 약 207달러. 이날 갭 하락하기 전에 종가죠. 207달러까지는 터치해주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으나 공교롭게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갭의 상단이 또 걸쳐있죠. 이래서 주식이 참 웃긴 거예요. 주요 지지와 주요 저항은 또 명확하게 여러 가지 추세선과 주요한 선에 맞물려 있어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때로는 뭐 이런 거, 선 같은 거 다 지우고 볼린저 밴드, 뭐 일목균형표 싹 다 지우고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선을 다 이렇게 고려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댈 것은 차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차트의 과거의 행적과 과거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였었는가를 파악하려면 차트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5일선과 21선이 일단 골든 크로스 확실하게 해줬고요. 이제는 좀 갭을 메꾸고 다시 조금 조정이 와서 21선에서 지지만 받아주면 약간의 단기적인 상방으로 차트를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넌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TQQQ 차트 보겠습니다. 또 정확하게 제가 그어드린 강하게 들어온 자리, 이 자리에 지지선까지만 내려줬습니다. 그 밑에는 바로 21선이 있고요. 여기를 깨게 되면 조금 좋지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제가 선을 긋진 않았지만 선을 걷다면 이렇게 그었을 겁니다. 강하게 들어오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지켜주자마자 다시 한번 레벨업. 여기서도 뚫지 못했던 이 파란색 선을 뚫자마자 다시 한번 레벨업. 살짝 조정이었지만 다시 레벨업. 여기서도 지지만 받아준다고 하면 뭐 장중에는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죠. 장중에 이탈하더라도 다시 이 파란색만 뚫으면 레벨업 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차트를 봐요.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을 계속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냥 관망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슬 차트, 속슬은 아직도 강하게 들어온 이 빨간색 선을 터치는 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모습. 이틀 연속 음봉이 뜬 거죠. 이틀 연속 음봉이 뜬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이때 한번 강하게 이틀 연속 음봉이 뜨고 며칠간 더 하락이 이어졌고요. 여기서도 이틀 연속 음봉이 뜨고 며칠간 하락이 이어졌고요. 여기서도 이틀 연속 음봉이 뜨고 며칠간 하락했고요. 여기서도 여기는 뭐 상승 추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틀 연속 음봉이 뜬다는 것은 일단은 강한 지지선인 빨간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안심은 하고 있으나 좋지 않은 신호는 명확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즈 노예. 또 21선에 닿았네요. 그럼 노예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라.
마라도 이틀 연속 음봉. 하지만 워낙에 뭐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내렸어도 5일선에 지지해줬네요. 조금 더 홀딩 해보려 합니다. 마라. 조정 좀 하지 마라. 숏의 보조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숏의 상황이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쓰레기고요. 일단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했고요. SQ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완전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1선을 맞으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속스 S도 일단 터치를 했지만 터치하고 살짝 더 상방으로 들어준다면 21선을 터치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이 절박하다. 나스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나우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ETF 현황입니다. 속슬 1등, TQ 1등, TMF 3등으로 오랜만에 내려와줬네요. 여러분, TMF 사지 말라니까요. 사지 마세요, 그냥. 왜 이렇게 TMF에 시간 낭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유튜버가 TMF를 사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지 제 구독자방이나 제 멤버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TMF 차트를 봐달래요. 전 TMF에 관심이 없거든요. 차트가 아직 상방으로 완전히 돌리지 못했어요, TMF는. 상방으로 돌려도 뭐 살까 말까인데 아직도 돌리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TMF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76. 드디어 왔네요. 제가 들고 있는 코인을 매도를 해야 될 시기는 75부터 살짝 부분 매도를 고려한다고 했죠. 그리고 저는 일부 부분 매도를 조금 했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그리고 한 80까지도 한번 기다려보고 싶은데 안 온다고 하면 뭐 내릴 때라도 던져야 되고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좋지가 않네요. 오늘은 왠지 음봉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두드리고 있네요. 하지만 내려도 제가 그어드린 상방의 지지라인, 여기까지 파란색 라인까지 내려와서 지지만 받는다고 하면 좀 버텨보는 거죠. 근데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농락하면서 횡보한다. 그래도 한번 버텨볼 거예요. 근데 좀 강하게 이탈하는 캔들이 나온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는 다 던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비트코인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못 견디겠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트코인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생각보다 여기서 비트코인을 사니까 수익률이 너무 좀 살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더라고요. 뭐 자랑은 아니고요.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좀 감당하기 조금 힘들다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24년은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을 동시에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던지더라도 다시 살 거니까요. 비트코인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RSI는 77로 오랜만에 8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 지지 좀 해줘라. 던지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재밌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왼쪽은 나스닥에 장투를 할 때 힘듦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새롭게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에 장투를 할 때 힘듦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의 180도로 꺾여서 이렇게 험난하게 장투를 하다가 똥을 만나죠. 알트코인의 상패, 그리고 철조망을 건너 거미줄을 올라타고 360도로 올라가다가 올라가 보면은 또 가시가 있죠. 여러 가지 포모와 견딜 수 없는 감정들 다 견디면 이제 개 같은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서 다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견디더라도 익절을 너무 빨리 하는 함정, 그리고 극도의 고인돌을 지나 최종 1억 이상의 비트코인을 만나게 될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저는 올해가 아니라면 이렇게 제가 코인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은 누구나 큰 수익을 얻어서 광대하게는 경제적 자유, 소박하게는 소고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바꾸거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뭐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라는 것은 바로 차트 공부고요.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월급을 달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트 공부를 해야 이런 함정들을 다 겪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